자, 시작합니다.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방정식.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의 사용과 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문자와 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엔 숫자만 사용했었는데 이제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 단원에서 익혀볼 겁니다. 자, 5번 여기 해볼게요. 실전적으로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것을 몇 개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들을 좀 푸는데 수월하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말들 설명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읽어보면은 저 말을 다 종합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부호 그 다음에 숫자 나 문자인데 알파벳 순서로 곱하기가 연결되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뭉쳐진 부분을 하나의 항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이 문자식 다음 단원의 다항식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부를 갖고 마이너스과 숫자와 뭐 5랑 알파벳 순서로 하는데 우리 보통 x, y, z도 많이 쓰니까 x랑 y라고 하면은 x를 먼저 써야 돼요. 알파벳에서 x가 y보다 더 먼저니까. 그럼 여기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1과 5를 곱하면은 계산이 마이너스 5로 되고 이제 문자는 x, y 붙이면 이게 위에 있는 뜻과 같게 됩니다. 여기를 보고 할까요? 두 개를 곱하는데 알파벳 순서 a가 먼저니까 a, b로 되고 여기서 x, y, z 순서라서 순서대로 써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부호도 말씀대로 부호도 a가 마이너스가 먼저 두고 숫자하고 이제 알파벳 순서에서 a가 가장 먼저니까 a라고 두고 여기서도 보면은 5a 세제곱 b라고 하는데 여기 잘 나와 있네요. a가 3번 곱해서 거듭적으로 표현하고 b가 2번 곱해서 거듭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a가 먼저니까 a가 b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숫자가 문자들보다 더 앞에 와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0.1과 1에 대해서는 거예요. 1은 생략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K로 해볼게요. K라는 문자를 2번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2 곱하기 아니죠. K가 주어니까 K가 2개 있다는 뜻에서 K 곱하기 2로 하고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배운 대로라면 설명한 대로라면 2K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으로 보면은 K가 2개 있는 겁니다. K가 2개 있다, 뭐 존재한다, 안 된 존재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원에서 온 겁니다. 영어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더하기로 이루어졌을 때 2개 존재한다라는 건데 더하기를 곱하기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최종적으로는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게 2번 더해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이 K에다가 하나를 곱했을 때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1K가 되잖아요. 앞에서 배운 대로라면. 그런데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K가 하나 있는데 이 K가 하나 있는 걸 그냥 K 하나만 써도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K는 하나로 쓰고 1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0.1에다가 만약에 K를 곱한다면은 K가 한 개 있는 것은 아니죠. K의 0.1만큼 있다 라는 뜻이에요. K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걸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된다 라는 것이니까 거기 그 의미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0.1K가 되는 거예요.
이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에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0.1에서 0.1에서 1은 붙인다. 하지만 그냥 단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생각해 볼게요. A가 하나 작아진다. 음수의 A는 작아지는 거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1 하나는 생략을 해 주셔야 돼요. 분수꼴로 역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누기 3 있는데 그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고, 그거 우리 앞에서 알던 대로 무슨 숫자를 먼저 앞에 곱해요. 분수를 곱하기 할 때도 앞에다가 붙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x 나누기 4 곱하기 y가 곱하기를 먼저 다 바꿔주세요. 그럼 x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y가 되죠. 자, 이거는요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1분의 x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분의 y가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숫자끼리 다 곱하고 위에 있는 숫자끼리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1이고요. 분자에서는 x 곱하기 1 곱하기 y인데 그것들을 다 계산한다면 밑에는 4가 될 것이고요. 위에는 x 곱하기 y, xy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설명을 위해서 길게 표현한 방식이고, 여기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4분의 1에서 4는 분모에 있는 거고 x랑 y는 분자에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x, y를 직접 바로 쓰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이렇게 원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장들을 보고 또는 식에 곱셈 나눗셈 연결된 것들을 보고 식을 바꿔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경우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항이 나오고, 자, 이런 것이요. 전교생이 이게 전교생이 280명, 여학생이 A명, 남학생 수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교생이 전체가 잠시만요. 그러면 이걸 다 떼다가 넓은 데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보죠. 이렇게 있을 때 565번 전교생이 280명인데 여기에서는 여학생이랑 남학생으로 나눠놓네요.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 합치면은 전교생이 되죠. 근데 여학생은 몇 명이라고 알려줬나요? A명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남학생을 표현하라 라고 하는데 전교생을 또 이번에는 280명이라고 알려줬죠. 선생님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420명이라고 해보죠. 그럼 전교생 420명이라고 할 때 남학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 식을 정리하는 걸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둘이 합쳐서 420이면 여기 나머지 하나는 전체에서 A를 뺀 만큼만 남학생이 돼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수 남학생에서 더하기 여학생만큼을 해서 420명이 됩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420명에서 빼기 여학생만큼을 하면은 남학생의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의 수는 420명 빼기 A명이 돼서 420 빼기 A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거요. 566번 한 변의 길이가 A 말고 이번에는 2K라고 둘게요. 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 정사각형을 떠올려 보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쪽이 2K죠. 여기도 2K죠.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면 자 봐봐요. 이렇게 계속 2K가 2K만큼 쭉쭉쭉쭉 쌓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커지고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면적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가로가 넓을수록 세로가 넓을수록 2K가 2K만큼 있다는 뜻에서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K, 2K 두 개를 곱하면은 그러면 2K 이거 실제로 자세히 써볼게요. 2 곱하기 K 곱하기 2 곱하기 K가 되잖아요. 2를 두 번 곱하면 4죠. K를 두 번 곱하면은 K의 제곱이죠. 그래서 2K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567번. 30g 아니고 뭐 80g 초콜릿이 크네요. 또 초콜릿이네요. 이번엔 작은 초콜릿으로 만들어 볼까? 20g이라고 하는데 전체 무게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80g, 80g 엄청 많이 있는데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A개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20g, 20g 점점점 엄청 많아요. 근데 몇 개인지는 몰라서 B개라고 둡시다. 근데 이 전체의 무게를 모두 구하라 라고 하니까 요만큼 다를 식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하는데 우린 더하기를 곱하기로 변환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 곱하기 A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 곱하기 B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가운데다가 쓰는 겁니다.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고 곱하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0A 더하기 20B가 이 전체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568번. 여기도 바꿔줘. 6개 아니고 뭐 9개라고 하고 K 음료수 1개의 값 음료수 뭐 2개라고 해보죠. 봐봐요. 9개가 뭐가 있는데 전체가 K1이래요. K1 인데 이거 9개예요. 음료수가 이렇게 9개 있는 거죠. K1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거 9,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9,000원에 9개면 하나에 얼마인지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9로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9개를 다 더해서 K1이다. 자 봐봐요. 이거 모르죠? 모르니까 물음표로 둘게요. 이게 9개 있는데 그게 그 값이 K1이다. 그럼 물음표 1이겠네요. 물음표 1을 그대로 두고요. 이게 9개니까 곱하기 9를 합니다. 그럼 곱하기 9에서 K가 됐으니까 이 물음표 얘의 의미는 한 개의 가격인 겁니다. 가격인데요. 그럼 한 개의 가격을 알면 곱하기 9의 반대니까 한 개의 가격은 K를 9로 나눈 것이어야 되고 K 곱하기 9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또 9분의 K라는 뭐 줄여서 분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이 9분의 K라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은 음료수 2개라고 문제를 바꿨죠. 2개의 가격. 자, 한 개의 가격이 방금 9분의 K로 구했었죠. 그럼 2개면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9분의 K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9분의 2K 되죠. 그래서 2개의 가격은 9분의 2K가 되고 뭐 5개의 가격 해볼까요? 그러면 9분의 K에다가 5개니까 곱하기 5 하세요. 9분의 5K 됩니다. 다음 거 가보죠. 시속 Xkm? 3Xkm. 다음 Y시간 동안 그대로 두고 569. 여기 속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제가 빨간색을 잘 쓰질 않잖아요. 속력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속력은
단위 시간과 거리를 속력이라는 한 가지 정보 안에 모두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위 시간도 들어있고 거리라는 의미도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표현 말굽자석 같이 생긴 이 기호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냥 말 대신에 기호로 사용했다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속력 안에는 단위 시간과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 시간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단위라는 숫자는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1, 우리 보통 큰 숫자 붙여 하죠. 1시간, 1분, 그 다음에 1초가 있으니까 시간의 종류가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속력의 단위도 세 가지 단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속력을 좀 얘기해보죠. 1시간이면 한 킬로미터, 1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거리는 킬로미터예요. 몇 분 동안은 몇 미터 간다라고 할 수 있고 몇 초 동안은 센티미터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미터를 더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사용할 거는 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소리의 속력이 334미터 간다. 1초에 초당 한 1초마다 334m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1초 만에 334m라는 만큼이나 간다고 하면은 되게 멀리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1초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330m 정도면은 뭐 운동장을 가로지르고도 더 될걸요. 운동장이 요즘에 100m가 되는 운동장이 별로 없으니까 운동장 한 4개 정도만큼의 길이를 소리가 1초 만에 그냥 지나간다. 그 정도 속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은 그 단위로는 킬로미터를 간다. 1시간 동안 우리 자동차 계기판에서 많이 보는 거죠. 시속 50km,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가야 됩니다. 경보등이 차에서 막 울려요. 그리고 미터 퍼 분. 우리 문제에서 봤을 때 보통 뭐 기차가 1분 동안 몇 미터를 간다 이런 속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미터 퍼 분. 이거는 1분 동안 몇 미터를 간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미터 퍼 초라고 해요. 세컨드 초라고 하기도 하지만 세컨드. 이 분은요 왜 혼자 한글로 썼냐면은 미터랑 분을 영어로 바꾸면 미니츠인데 미니츠의 m이랑 여기 있는 미터의 m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도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이 세 가지인데 다른 말로는 시속 뭐뭐뭐 킬로미터라고 하고 여기는 분속 어떤 숫자나 문자가 어쩌고 저쩌고 미터라고 하고 이거는 초속 몇몇몇 미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과 요 단위는 같은 겁니다. 책이나 교과서에서 나올 표현은 이게 주로 나올 것이고 선생님은 문제 풀다가 이렇게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분,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속력의 단위가 있는 거고 이거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1분 동안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속력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조금 아까워요.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서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속력은 하나의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속력 하나에는 단위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거리를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킬로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화살표 안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라는 시간의 정보가 들어있고 이 화살표의 크기 3km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를 3 시속 3km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속은 1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3km가 이동한다 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속력을 가지고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좀 확실히 해두고 가고 싶은 것은 똑같이 그려볼게요. 얘는 좀 더 커졌으니까 한 5 정도로 해보죠. 5km 똑같이 1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속력을 표현할 때 이 화살표의 크기 있죠. 크기가 속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5km/h 또는 시속 숫자 5km에서 나오는 이 5 있잖아요. 여기 있는 5. 얘는 속력 이거 1시간짜리 시간에서 가는 거리로 봤을 때 그 길이가 5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는 속력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살표의 크기는 속력이다. 화살표 크기는 속력이다. 그럼 이제 화살표가 모아지면은 시간과 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모아 볼게요. 한 번 가고 또 화살표가 또 한 번 가고 화살표를 한 3번 가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1시간 또 1시간 또 1시간 총 3시간이 되고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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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3시간 총 15km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요. 거리를 구할 때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하고 단위도 꼭 써주셔야 돼. 킬로미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5를 몇 번 더했죠? 3번 더했죠. 그런데 숫자 5마다 달려있는 시간의 숫자가 1, 1, 1이었으니까 이 3번과 시간을 합친 숫자 3시간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3번도 되지만 3시간도 되잖아요. 그럼 3번, 3시간 얘네들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화살표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보면 화살표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표의 개수만큼 곱하기를 하면은 거리가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5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은 화살표의 크기 곱하기 화살표가 몇 개 있죠? 3개. 그래서 개수가 되는 것인데 자리가 부족합니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화살표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시간, 거리 이런 걸로 바꾸자면은 속력이 되고요. 화살표의 개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 오나.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거리는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하나로 앞으로 속력에 대해서 한 식들을 만들어 볼 것인데 중간 이 화살표의 크기와 화살표의 개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시면서 풀다 보면은 이 거리와 속력 시간에 대한 관계가 외우지 않고 생각날 수 있도록 아니면 외우더라도 계속 이게 화살표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시면 이 공식 자체를 좀 더 쉽게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속력은요 화살표 하나의 크기였어요. 단위 화살표 숫자가 1 들어가 있는 이 화살표의 크기가 속력이었어요. 즉 3이 속력이었는데 거기에는 단위를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시간과 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단위로 써주셔야 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도 3km/h 이렇게 시간과 거리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써주셔야 되는 게 속력인 거고, 근데 속력 자체가 화살표 한 개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어디서 있죠? 저 봅시다. 시간 있잖아요. 이게 개수가 3개인데 시간도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표의 개수와 시간의 개수가 똑같으니 시간의 개수가 화살표라고 생각한다.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의 개수를 화살표 크기만큼 곱하기 하면 전체 거리가 나올 텐데, 화살표의 크기도 뭐로 바꾸고 화살표의 개수도 뭐로 바꿀 수 있잖아요. 크기는 속력으로, 개수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씩 바꿔서 곱하기를 하는 것도 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나 다른 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말의 표현은 화살표의 크기나 화살표의 개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속력과 시간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화살표와 크기와 화살표의 개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569번이 이래서 속력 이야기가 좀 더 길어졌는데, 다음 장에 다시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속력을 또 바꿀게요. 2x, 그래서 569번 처음이니까 화살표 크기는 화살표 개수만큼 있어야지 총 거리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이만큼이 총 거리가 되죠.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 하나의 크기가 요만큼이 2x라는 거예요. 그런데 y시간 동안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1시간, 1시간, 1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총 y개가 있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y시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 말을 다시 바꾸면은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거리가 된다. 속력이 지금은 2x다. 시간은 y시간이다. 2x 킬로미터로 나와 있고, 시간이 y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끊고 갈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 그래서 이 속력의 크기가 2km고 시간이 y 시간이니까. 그런데 속력이 2km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시속 2km, 1시간당 2km를 간다는 의미로 단위를 써 주셔야 되고, 둘 곱해서 그 단위가 2 곱하기 xy, 2x 곱하기 y이기 때문에 2xy가 거리가 된다 하고 단위가 킬로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또 속력이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때 정보는 시간의 단위가 여러 개 있지만 그게 시간이고,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이지 않습니까? 이 단위가 꼭 맞아야 됩니다. 분으로 되어 있으면 시간으로 바꾸어서 곱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 시간이 일치하잖아요. 단위가 여기 얘네들이 지금 일치하고 있으니까 거리의 단위도 킬로미터로 나와서 속력의 단위에 맞게 시간과 거리가 곱해져야 돼요. 시간이 곱해지고 거리도 그 결과로 속력의 단위에 쓰고 있는 거리로 나타나야 돼요.
속력에서 킬로미터와 시간, hour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곱해야 될 시간의 단위 종류는 hour가 되어야 됩니다. hour가 돼야 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거리가 나올 텐데 그것도 속력의 단위에 맞게 킬로미터와 같은 단위로 킬로미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단위가 달라져 있는데 그 단위는 시간의 단위, 아니, 속력의 단위에 맞게 시간과 거리를 맞춰서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70번 한번 볼게요. 그럼 농도 얘기 나오는데요. 농도도 시간만큼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소금물이랑 설탕물을 얘기할 거거든요. 설탕물, 여기서는 설탕물이네요. 물이 여기 이만큼 있다고 볼게요. 선생님이 물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맹물이 지금 찰랑찰랑 있는데 위에다가 설탕을 축축축 조금 뿌려서 여기에 설탕이 조금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컵 안에는 물과 설탕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설탕에서 전체의 의미는 설탕과 물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설탕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예요. 설탕물은 달겠죠? 이 설탕이 얼만큼 단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농도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분수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부분 전체 중에서 일부만큼을 표현해야지 얘가 얼마나 달달한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소금이라면 얼마나 짠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나타낸 게 이렇게 만들어낸 분수가 이 설탕 안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 있는지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수는 작아지겠죠? 설탕이 그대로라면요. 물을 계속 넣는다면 분수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분수에서 분모가 엄청 커지면은 숫자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탕물은 점점 밋밋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설탕에서 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물이 한 이 정도로 그대로 있는데 설탕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도 점점 같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설탕은 점점 달아질 텐데 그것을 이 분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전체 분의 부분의 의미로 비율이라고 하였어요. 전체는 기준량을 나타내고 부분은 비교하는 양을 나타냈었죠. 그걸 비율이라는데 이건 이거 자체는 지금 농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백분율로 바꾼 것이 농도가 되어요. 그래서 농도는 백분율의 표현입니다. 농도는 백분율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때의 단위는 퍼센테이지고 단순히 비율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비율은 뭐였냐? 위에서 말했었죠?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었다고요. 거기에 100이라는 퍼센트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서의 의미는 바로 표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양의 분에 비교하는 양을 따로 표시를 하면은 이 부분을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설탕 더하기 물 분의 설탕 이만큼이 설탕물 안에서 설탕이 들어있는 비율이 되고 거기에 100분율로 변환하기 위해서 100%를 곱해주면 되어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는 설탕물이라고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설탕 곱하기 100%요. 이게 만약에 소금으로 바뀌면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농도라는 숫자 자체로 설탕물에서 설탕의 값을 구하거나 설탕에서 설탕물의 값을 구하는데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비율 자체를 갖고 우리는 어떤 값들을 변환할 거예요. 바로바로 구할 거예요. 여기서 비율은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될 숫자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분수예요. 그럼 이 분수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밑에서 보여드릴 텐데 비율을 우리가 그전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 연습을 하고 왔었어요. 그걸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은 우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고요. 다른 말로 또 바꾸면은 전체분의 부분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기준량에서 비교하는 양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율을 곱하게 돼요. 이걸 또 자세히 식으로 나타내면요. 기준량 곱하기 비율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건데요. 이 비율을 분수로 바꾸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죠. 그러면 기준량끼리 서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량에다가 이 분수를 다른 말로 비율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표현 말고 전체와 부분의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을 구하는 데는 아까 말했듯이 비율을 곱하면 돼요. 여기도 곱하기 기호가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걸 또 식으로 나타내면 전체에다가 이번에 반대로 해보죠. 비율을 곱하면 부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비율의 정체에 있습니다. 비율의 정체는 비율의 아이덴티티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의미잖아요. 비율의 본질이 전체분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서로 약분이 돼서 부분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곱하면 부분으로 바뀌고 비율을 곱하면 비교하는 양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반대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에서 부분으로 숫자를 값을 구하는데 비율을 곱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반대로도 알 수 있겠네요. 나누기 비율을 하면 될 겁니다. 곱하기로 나타내면 비율이 분모로 오고 위에 숫자에 1이 생기죠. 이걸 역수라고 하죠. 역수를 곱해서 부분해서 전체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볼까요? 부분에다가 부분해서 전체를 구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곱해야 될까요? 그러면 분수를 바꿔서 부분분의 전체를 곱하면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분끼리 약분이 되어서 전체가 될 것이죠. 그러면 저 부분분의 전체만 따로 볼게요. 부분분의 전체. 이거는 원래 전체분의 부분을 뒤집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비율이라고 하였었죠. 그럼 이 뒤집은 것은 비율을 뒤집었으니 이 비율이 뒤집히기 전에 분수의 의미로서는 1분의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뒤집히면 비율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전체분의 부분을 표현할 땐 비율분의 1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엄청 많이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이용하고 있으면 부분을 구할 수 있고 부분에서 전체도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가죠. 다 가지고 오겠네. 농도가 이만큼인데 설탕물에 있는 설탕이 궁금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던 그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설탕물이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설탕이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기준량이 되고요. 전체라는 의미는 기준량이 되고요. 얘는 비교하는 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고의 틀로 가지고 와서 구분하자면, 그럼 그랬을 때 농도는 비율이 아니죠. 농도에서 비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농도가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율을 다시 곱하면 농도에서 나누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줄여서 100분의 농도라고 할 수 있죠. 비율을. 그럼 여기서의 비율은 100분의 x예요. 그럼 다시 보죠. 전체에서 부분을 구할 땐 비율을 곱합니다. 그 전체가 지금은 50g이었고요. 부분을 구한다면
곱하기 비율을 하는데 그게 100분의 x입니다. 그럼 그 결과 50 곱하기 100분의 x가 2분의 x로 계산되고 이만큼이 부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연결해서 가면 설탕의 양이 이만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설탕물이 아니라 설탕을 50g이라고 해볼게요. 150g 할까요? 120g 해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되네요. 부분이 설탕이며 그 양이 지금 120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 설탕물 전의 의미를 갖게 되고 여기서 반대로 가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비율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100분의 x죠. 자, 여기서 일로 갈 때 곱하기를 하면 여기서 갈 때 나누기를 하는데 그거 대신 역수를 곱하기 해도 된다고 하였어요. 따라서 곱하기 x분의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 설탕물은 120에서 x분의 100을 곱한 만큼이 설탕물의 크기가 되어 x의 100, 1000, 12,000 만큼의 크기가 설탕물이 됩니다. 재밌는 걸 해볼까요? 여기에 100분의 x를 다시 곱해서 설탕을 구한다면 120g이 나올 겁니다. x가 약분되고요. 0 2개를 약분하니 남아서 보이는 게 120이라는 숫자죠. 그건 설탕물이에요. 맞게 풀고 원리와 논리에 맞게 했으니 이게 다시 숫자가 돌아오도록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볼 수 있을까요? 좀 눈여겨볼 만한 풀이 같은 걸 볼게요. 이쪽이 있나요? 괄호를 매우 유의하셔야 돼요. 문제에선 괄호를 매우 유의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약간의 숫자를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7로 하고요. 여기를 3으로 두죠. 얘도 해볼 텐데 얘는 9로 두고요. 얘를 8로 둬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에서도 괄호를 유의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혼합계산에서는 괄호를 곱하기랑 나누기보다 먼저 계산해야 된다. 괄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랑 빼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강력한 곱이네요. 연산이네요. 괄호가 가장 강력하지만 더하기와 빼기보다는 더 응집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더 똘똘 잘 뭉치는 거예요. 가운데 빼기를 두고요. 여기도 이 곱하기와 여기 있는 나누기가 더 잘 뭉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더하기를 두고.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x랑 7이 곱해져서 7x가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 분수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y 더하기 z가 전체를 3으로 나눈다는 뜻에서 3분의 y 더하기 z이고 거기다가 더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네요. y 더하기 z 괄호 하고 나누기 3과 y 더하기 z 바로 나누기 3은 매우 다릅니다. 나누기 3은요. 나누기 3이요. 이 괄호 전체에다가 를 3으로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나누기는요. z 하나에만 나누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뜻이 다른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이쪽은 3분의 y 더하기 z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3분의 z, z만 3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분수 3분의 z가 되고 뒤에 앞에 있는 플러스 y는 이렇게 붙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른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581번 또 해볼까요? 그러면 괄호 계산 안에 어떻게 되는지 9분의 a로 b분의 c로 이렇게 나누기는 곱하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역수로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계산, 나누기 계산이 먼저 응집되고 그 다음 더하기와 빼기가 그 응집되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8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뒤에 8을 이렇게 붙여도 맞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문자식 처음 곱하기 규칙을 배울 때 숫자랑 부호는 앞에 쓴다고 하니 8을 앞에 써주시고 9분의 a, b분의 c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답이 되실 것입니다. 곱셈 기호가 얘네들이 어떠한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8로 바꾸고요. 여기를 a 제곱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거는 8 곱하기 괄호하고요. a 곱하기 a 하고요. b를 하고요. 곱하기 하고 x랑 y 곱하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4제곱 하고요. 3제곱 하면 얘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3번 곱했다는 거듭제곱의 의미, y가 4번 곱했다는 거듭제곱의 의미. z를 한번 마지막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눗셈 기호도 볼까요? 얘가 중요한 것 같네요. 이 전체가 묶여있는 거라 괄호가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거기에 곱하기 2에서 나누기 전체 x 더하기 y를 나누기 한다는 뜻에서 괄호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앞에 있는 걸 약간 단순화하면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두고 x 더하기 y 전체를 나누기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바꿔봐야겠네요. 제곱하고 여기를 3으로 두면 이게 위에 있는 것도 전체를 3으로 나눈 것이니 괄호 전체 마이너스 a-b의 제곱 나누기 3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여기를 제곱이라고 하고 얘 4가 아니라 뭐 한 7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7y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x제곱 나누기 전체 7y를 해야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는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x제곱 나누기 7y 괄호를 써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들 질문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